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니티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통해서 컴포넌트를 만들고 사용을 할 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니티에서 객체를 만들 때 게임 오브젝트라는 껍데기에다가 집어넣을 이 컴포넌트들은 각자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 때 그 기능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봤듯이 예를 들자면 스타트 뭐 이런 것처럼 이 각각 컴포넌트 안에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 리지드 바디라는 것의 소스 코드를 본 적은 없지만 게임 실행을 하면은 특정한 시점에 얘가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지 뭐 그 위치 같은 거 변화량을 계산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얘가 실제로 게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미리 정의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기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클래스 객체지향에서는 뭐 그 멤버 함수, 메소드라는 것도 사실 기능이죠. 기능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요게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은 내가 이 각 컴포넌트마다 내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스타트라는 거.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구분을 지금 개념적으로 하고 있냐면 스타트나 이제 앞으로 곧 보겠지만 업데이트나 그쵸? 이런 함수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 게임 엔진 자체가 언제 얘를 실행해라라는 메시지가 내려오고 언제 얘를 실행해라라는 메시지가 내려와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펑션들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서 뭐 유니티 3D, 뭐 리지드 바디,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적어 두시게 되면은 첫 줄에 아마 바로 뜨실게요. 스크립팅 API 리지드 바디. 자, 그러면은 이 리지드 바디라는 클래스 컴포넌트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능은 내가 뭐 눌러보면 그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자들을 넘겨줘야 되고 뭘 반환하고 뭐 하는 건지 아주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제 코드까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유니티의 문서화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크립팅 API만 열심히 보셔도 사실 유니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하시겠지만 일단 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거는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야지 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딩에 좀 익숙하시다면 포인터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참조를 얻을 수 있고 그 참조를 통해서 기능을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지난번에 만들어뒀던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로 넘어왔고 getDistance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있고요. 그 안에 멤버 변수, 프로퍼티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rigid body라는 클래스에
얘는 RB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쓰거든요. 자, 내가 헬로 월드 컴포넌트 안에서 저 리지드 바디를 참조를 하고 싶으면 일단 참조할 포인터 같은 C샵에는 포인터가 없습니다. 다 그냥 이렇게 값 형태로 일단 쓰긴 써요. 내부적으로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 갈리긴 하지만은 좀 보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작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RB가 가지고 있는 add false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써 있어요. 리지드 바디에다가 어떤 힘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물체에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힘을 가해서 위로 뿅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할 거냐를 인자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Y 방향으로 500만큼의 힘을 한번 가해 볼게요. 게임이 실행되면 딱 한번 저런 힘을 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히 얘가 뭔데? 얘에 대한 참조를 일단 세팅을 해줘야 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올바로 실행할 수 있겠죠.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미 바뀌어 있죠. 자, 이 컴포넌트 하위에 자동으로 이 RB라는 우리가 선언한 그 변수의 값을 참조를 설정할 수 있는 UI가 연동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지금은 이 참조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실행을 해서 저 RB를 실행하려고 할 때 참조가 없으니까 오류가 나겠죠. 네. 자, 레퍼런스가 없다,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죠? 자,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요 리지드 바디에다가 게임 실행할 때 딱 한번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참조를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면 얘도 그냥 딸깍딸깍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리지드 바디를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잘 되어 있죠. 지금 헬로 월드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인 RB라는 애가 뭘 참조하게 되냐, 바로 위에 있는 이 큐브라는 게임 오브젝트의 리지드 바디, 얘죠. 얘를 참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조가 설정이 됐으니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게임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얘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게임 실행할 때 딱 한번 위쪽으로 500만큼의 힘을 줘가지고 움직이도록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다른 컴포넌트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컴포넌트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쵸. false 데이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름이 좋진 않은데. 자, 이제 false 데이터라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니 false 데이터라는 새로운 클래스, 즉 새로운 컴포넌트가 생겼습니다. 자, 이 false 데이터에다가 플롯 false amount라고 해볼까요? 자, 얘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얼마나 힘을 줄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도 컴포넌트니까 당연히 여기로 돌아와서 큐브 같은 데다가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 false amount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500이었으니까 이번엔 좀 더 세게 한 2배 정도 1000이라는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 이 코드 자체에는 여기다가 값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UI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도록
유니티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래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이 리지드 바디처럼 리지드 바디도 컴포넌트니까 이런 식으로 참조를 했죠. 내가 만든 새로운 클래스인 false data도 우리가 참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소문자로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저 false data는 false amount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값을 참조해서 이 add false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퍼즐 조각 컴포넌트 말고 당연히 내가 만든 컴포넌트도 얼마든지 참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볼까요? false 데이터를 추가를 했으니까 얘도 참조 뭔지 알려달라고 돼 있죠. 내가 사용할 건 이 false 데이터죠. 그래서 이 false 데이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들의 참조가 다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false amount를 더 크게 줬으니 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뭐 당연하다기보단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에 다른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스타트 함수에서 add false를 할 때 500만큼의 힘만 가해지는 그 함수가 호출이 되고 조금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변수에 세팅되는 값을 이 인스펙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오래 사용할 때에도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다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옆에다가 둡시다. 자, 그리고 이 스피어에다가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 이런 실수가 잘 없긴 한데, 뭐 코드를 통해서 참조를 한다거나 게임이 복잡해지다 보면 굉장히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리지드 바디가 결국에 참조라는 거는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큐브의 리지드 바디를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만든 스피어의 리지드 바디를 참조를 하도록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큐브가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이 스피어가 튀어오르게 되죠. 참조를 잘 설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그냥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뭔가 내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또는 뭐 앱을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참조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참조가 잘못되지 않도록 뭐 코드로 설정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스펙터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그러니까 참조를 설정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그 멤버 변수는 퍼블릭이어야 합니다. 자, C샵도 C++이랑 똑같이 접근 제한자를 안 적어주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디폴트로 간주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 RB라는 이름의 리지드 바디 타입 참조가 프라이빗이면 여기에서, 아이고, 재생을 끝내야죠. 여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프라이빗이면 여기에 노출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얘를 퍼블릭 변수로 설정했을 때만 유니티에서 그걸 자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노출해 준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false amount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수가 지금 퍼블릭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프라이빗이면 이렇게 인스펙터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컴포넌트를 참조를 해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참조하는 컴포넌트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컴포넌트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굳이 예제 코드까지 다 만들어서 실행하는 걸 보지는 않겠지만은, 얘를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퍼블릭 함수인 지난번에 했던 get distance 같은 기능을 만들어 두면은, 이 기능을 가지고 오류만 안 나게 해둘게요. 이 기능을 헬로 월드에서 얼마든지 저 false 데이터를 통해서 get distance 이런 기능을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조하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조금 더 고급 내용들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